예, 어려울 때일수록 시장에 오래 계셨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증폭되고 있는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주식시장 변동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일단 뭐 엔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 우려였다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징후가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뭐 경기 선행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지표나 ISM 경기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꺾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소비를 이끌었던 개인 소비들이 지금 위축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에 달하는 고금리 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필수품을 제해놓고서는 소비를 지갑을 지금 닫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5달러짜리 세트 메뉴를 출시할 정도였고요. 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 점포만 찾아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소매점 같은 경우에도 비용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 악화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둔화됨에 따라서 9월 달부터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속도감 있게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미국의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연율로 한 2%, 연간으로 한 2.3% 정도 되는데요.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후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주가도 급락을 하고 있고 소위 이제 리스크 온의 반대죠. 리스크 오프 현상.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을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얼마나 나타날까요? 향후 금융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이번에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난 것은 챗 GPT 발표 이후에 20개월 동안 반도체와 관련된 버블이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월 18일 주가가 무려 135달러까지 갔었다가 현재는 107달러까지 20%가 급락하면서 그 손절매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많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줄이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1% 하던 게 불과 며칠 만에 3.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근거는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신용 경색이 찾아와야지만 주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런 스프레이드가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 경색 흐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주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3분기는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 오프 현상으로 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진로의 도피 현상이 계속되는데 국채라든지 금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스위스 프랑 엔화, 호주 달러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안전통화 쪽으로 자금들이 좀 계속 진로의 도피 현상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우리가 썸머랠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6월, 7월에 썸머랠리가 좀 이르게 왔다 간 측면이 있고요. 8월은 지금 우리가 주재하는 것처럼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조정 이후에 재상승 쪽의 가능성을 조금 전에 소장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3분기는 좀 어렵고 3분기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주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그 표가 하나 있는데 CNN이 만든 심리 지표인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가 100에 가까우면은 시장이 탐욕적이고 공격적인 매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현재는
7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5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서 개미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공포감이 느껴지는 시점까지는 손절매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악성 매물들이 정리하는 이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주시장은 좀 조정 국면에 빠져들겠지만 4분기부터 좋아질 거로 보는 거는 9월 달에 금리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75bp 정도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현재 투자가들의 많은 자금들이 MMF에 몰려 있는데요. 이 MMF 자금 쪽에서 많은 자금들이 다시 주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4분기에는 아마 주시장이 다시 본궤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포탐욕지수 CNN권 제가 10시 방송하면서도 매일 보여드리고 숫자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여주신 건 날짜별로 이렇게 쭉 선으로 한 겁니다. 공포와 탐욕이죠, 투자는. 그걸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이 급격하게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25bp가 아닌 50bp 소위 빅컷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 강세, 우리 원화도 일정 부분 강세인데요. 엔화나 원화 추이는 전망은요? 네, 최근 그 외국인들 특히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커다란 해외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5% 금리보다는 일본에서 제로 금리 상태에서 앵커레트 트레이드를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해서 롱 포지션 매수를 취했고요. 네. 또한 엔화는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좀 쌓아왔다는 겁니다. 통화 선물 그 포지션 상황의 그림을 보면요. 현재 그 18만 장까지 쌓여 있던 그 매도 물량들이 한 10만 장 정도가 갑작스럽게 한 달 사이에 청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런 리스크 오프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폭락하면서 손절매 매도 물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미국의 그 금리가 이제 그 9월 달에 0.5bp 정도, 0.5% 그리고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75bp 정도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엔화는 올해 161엔을 고점으로 해서 현재 145엔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청산 물량이 조금 더 청산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런 그 1달러에 130에서 135엔까지 그리고 원화도 좀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원화가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간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더 출회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원화의 그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4분기부터는 좀 매수세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여러 차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엔화의 동향,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주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려들 쭉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국 얘기도 하나만 체크하게 되면 중국은 최근 뭐 금리 지난번에 찔끔입니다만은 금리 좀 내렸었고요. 경기는 여전히 좀 안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최근 중국 지표 나오는 거랑 중국 경제 분위기 좀 봐주세요. 네, 중국 그 친구들한테 가끔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이 오는데 네.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의약품이라든지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제해놓고서는 거의 소비 지갑을 거의 닫는 상황이고요. 기존까지는 그 상환형 투자라고 그래서 그 보석이라든지 금 같은 거는 많이 사모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통신기기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과 관련된 수요도 7월 달부터는 급속하게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그 붐이 불고 있었던 그 소비와 관련된 가전제품 그 교체 붐도 이제 끝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지금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지금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쿠폰 발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가전
내년이라든지 승용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주면서 교체 수요를 자극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수요들은 그 외상 수요라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 수요를 앞당겨서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반짝 효과가 있을 뿐 내년도에도 현재 그 경기 그 악화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뭐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 조치가 없는 한 중국 경제와 관련된 부분, 주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해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공포는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그 이면을 자세하게 좀 분석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